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미국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중에서 탈중앙성에 주목을 한 건데요. 정보를 분산화시켜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블록체인 기술을 요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인데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파일 크로스앵글 김예랑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벨라스의 알렉산드로프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또 시끌시끌하게 했던 이슈들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볼 만한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국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특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폐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상 정보 공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슬란트 리서치 센터 보고서가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는 향후 비즈니스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 이 네 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국회가 특근법 개정안 의결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이 헥슬런트가 공시 분석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공시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는 이 암호화폐계에는 딱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출발선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특근법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시 관련된 이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박승호 대표님 어떤 이슈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나온 네 가지 이슈 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안건 저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중요한 부분의 이슈들이 나왔지만은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나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시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공시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장으로서 공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향후 공시 부분도 계속 발달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특근법 관련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시 관련된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다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우선 야후 재팬과 라인의 초대형 합병 임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요. 우선은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 메신저인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쪽과 연계돼서 국내에서도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합병이 추진이 될 경우는 지금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이제 메가 플랫폼이 생기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블록체인 쪽에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라인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비트박스를 운영 중이고요. 또 퍼블릭 블록체인도 개발하고 있고 또 야후재팬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타오타워를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합병이 블록체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사용자들도 대부분 이제 일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블록체인 쪽과 암호화폐 쪽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와 세 번째 이슈에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한 이슈를 또 꼽아주셨네요. 오늘의 주제를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암호화폐 공시 서비스 확산, 코인계 다트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도 짚어볼 만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윤성 이사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기존에 이제 각 프로젝트 팀에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뭐 호재나 약재 또 어떤 그 코인의 대량의 뭐 이동이라든지 또 회사가 보유했던 물량의 변동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로드맵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실은 초창기에는 각 커뮤니티를 만들었었죠. 뭐 카카오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방 또 뭐 미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 채널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들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늘어나고 투자자들도 이것을 한눈에 보기 너무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 기업들의 변화에 대한 공시를 한 곳에서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쟁글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이 방송 끝나고서도 쟁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또 한 주에 어떤 코인의 동향 이런 부분 상당히 뭐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컸다가 이제 쟁글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뭐 빗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들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시 시스템에서의 큰 변화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제 코인에 대한 공시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업비트 내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공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공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금 막 이제 탄생이 돼서 서비스가 이제 활발하게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또 보완점 또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속속 등장하는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들의 현황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가 암호화폐 공식 보고서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발간을 한 거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됐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표님의 정리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선은 헥슬란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초반 도입부는 국내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와 비교하는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트와 이 암호화폐 쪽 그다음에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시는 좀 차이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무리수는 좀 있지만은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고 뭔가 거래소 위주로 돌아가는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다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이제 비교하는 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 암호화폐들은 블록체인 상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뭐 온체인이라고 하죠. 온체인에 이동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을 대중들에게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실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외부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정확하거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헥슬란트 보고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견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에는 공시 정보라는 거는 한 공시 내용을 발표하는 서비스 업체가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결국엔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타 회사들 모두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고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블록체인 산업은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온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뚜렷하게 유효성 있는 정보로 이끌어내기까지는 현재 산업 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좀 최선준 부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을 다뤘었는지 이 제시됐던 문제점들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의견이 또 궁금하네요. 네, 참 이 공시라는 것이 지금 이 블록체인 산업이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 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공시를 만들고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은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 공개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것을 그냥 정보를 흡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마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정보의 공개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왈가왈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투자자나 이 산업에서 좀 흩어져 있는 정보들 그리고 부족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으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공시 제도와 이 공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발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결국에는 회사가 투자를 받던 아니면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부양을 시키던 사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느냐라는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 팀들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한번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값들이 정보로서 바뀌어서 이 공시제도에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탈 때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이 사실 코인계 다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선준 부대표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다트가 된다라는 게 다트의 이 시작점은 99년이다, 2000년이다. 사실 주식 시장이 생긴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겼지만 다트 시스템이 생긴 거는 이제 99년, 2000년에 생겼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것들을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 정보를 어떤 정보를 보고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트라는 것이 생겼고 사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제된 정보가 다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의미하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것은 아직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는 게 없는 거죠. 사실 프로젝트 팀이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를 봐야 이 프로젝트 팀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벤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트와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없는 정보들 그리고 굉장히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모으고 그걸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서비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서
다 같이 호흡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 공시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산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그리고 공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기관 투자자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이 같이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좀 각자의 개체들이 고민을 했을 때 이 좋은 공시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다트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트가 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짚어볼 만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정윤성 이사님도 짧게 보완해 볼 만한 점들 어떤 것도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사실은 다트랑 비교한다는 게 다트도 사실은 그 공시된 내용을 API 정보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일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다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를 이제 받고,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이 어떤 기업을 평가해 주는 그런 잣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시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그 공시를 올릴 때 어떤 필터링과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구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나와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이제 그 공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어뷰징 또 광고성이나 이런 불투명한 정보들을 거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간의 매개자가 굉장히 좀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공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도 더 풍성해질 거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공시를 진행하는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두들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뭐 공시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한 어떤 보는 기준이라고 이제 한자로 풀이가 되는데,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과감 없이 평등하게 이제 공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선준 부대표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그 공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정보를 판단할 대상과 주체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주체들이 늘어났을 때 이 공시 시스템이 잘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앞서 공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초창기지만 글로벌 30여 개 거래소와 펀드들이 이제 공시를 함께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공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디글록의 공시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 한 주 클릭 4회를 기록했던 공시는 메디블록이 우리나라 최대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메디블록, 이 이름만 들어도 메디컬과 블록체인의 합성어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메디블록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저의 진료 기록을 사실 내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 정보를 어느 날 가서 가져오려고 하면 어쩔 때는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기도 하죠. 이 메디블록은 이 진료 정보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암호화시켜서 환자인 이 개인이 저장소를 운영하고 이 데이터를 환자와 병원과 보험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메디블록이 발표한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과의 MOU 체결에 대한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MOU도 마찬가지의 연장선인데요. 개인 건강 정보를 현재 병원이 대부분 가져가는데 환자가 직접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이 의료기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과 MOU는 12번째 의료기관과의 MOU를 맺은 겁니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다양한 곳들과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메디블록은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메디블록은 오늘 오전 10시에 또 따끈한 공시를 내놨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15초 만에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현재에서는 삼성화재 이용자가 삼성서울병원에 가야만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디블록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면서 사실 오늘 내놓은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iOS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보험 청구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기존의 보험 청구 단계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디지털 데이터들이 있는 거를 환자인 제가 다시 가서 서류를 발급받고 이 종이를 가져와서 보험사 측에 다시 데이터로 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효율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 가는 날짜에 맞춰서 가서 보면 뭐 의사 눈치 보고 간호사 눈치 보고 스텝 눈치 보면서 의료 기록에 따라 진료 정보를 또 보험사마다 원하는 게 다릅니다. 이 정보들을 돈 주고 종이로 뽑아옵니다. 뽑아온 종이를 다시 사진을 찍고 스캔을 떠서 보험사 앱에 올리고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험사 측에서 다시 이거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들이 발생을 하곤 하죠. 이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게 이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병원이 보험사 측에 제출하는 데이터를 디지털 지문, 즉 해시값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이 메디패스에 가입한 환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이 메디패스가 진료 내역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메디블록 측은 기관이나 병원과 직접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화까지는 2, 3년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 의료 분야는 환자 개인 이 정보가 국민의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업들과 병원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국가와 정보와 협의가 또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블록체인으로 의료업계 데이터의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프로젝트는 시총 20위권에 있는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 파운더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Hi everyone, I'm Li Jun, founder of Ontology. Ontology is high-performance blockchain infrastructure and trust collaboration platform. The reason they have two platforms is because except for infrastructure, blockchain infrastructure, we also have another protocol modules and all platform based on the trust collaboration, like decentralized identity, decentralized data exchange, and decentralized reputation system, etc. Ontology projects already have 2 years, more than 2 years, and our mainnet also been launched more than 1 year already.
So in next phase, our plan will more focus on use ontology in different real business scenarios. We hope in next year, ontology will find more real business scenario and cases in different industry and countries. Of course, for Korea, welcome you to join us for the real scenario building. 네, 이 온톨로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이 위에는 60여 개의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의 대시보드의 좀 공시를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온톨로지는 모든 비즈니스 유형의 블록체인들을 적용하고 스마트 계약과 분산 검증 관리, 데이터 교환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 위에 올라간 60여 개 덱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한 개의 덱 사용자가 나머지 덱들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카카오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서로 연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모비블록과 무지카, 해시드 등과도 관련이 있고 이 온톨로지 지갑은 한국어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 모비블록과의 노드 협력에 대해서 온톨로지 측에서도 공시를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의 활약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토모체인 파운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대 퍼블릭 체인을 이끌어갈 벨락스의 알렉스 알렉산드로프 CEO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It's nice to meet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My name is Alex Alexandrov. I'm the founder and CEO of Coin Payments, and also founder and CEO of Velis AG, which is based out of Switzerland, Zug to be particular. Okay. It's really nice to meet you, and I Likewise. think your popularity in blockchain industry is really huge. Yeah, I think this is the reason that the coin payment is quite influential to our viewers and any other industry. Since coin payment is leading the development of Velis, it would be nice to talk about CoinPay in order to understand Velis. Sure. Coin Payments started in 2013 as the first in the world altcoin payment processor. We're now the largest in our space, servicing over 1,500 different coins, and we have close to 3 million customers. So we've grown quite a bit. We have a lot of customers in Korea, so it's a really big market and really big focus for us as well as on the side of a business on coin payments. Velis' connection to coin payments was that we actually rewarded all coin payments users with some coins in CPS Coin, which was the original token that we created on CIS blockchain. We're really good friends with the guys at CIS blockchain, supporters of what they're doing. But at some point, we realized we wanted to do something bigger than just being a token on top of a blockchain. And so we decided to start working on Velis, which is virtual expanding learning autonomous system, or blockchain that works with artificial intuition. And so we started that project and connected our user base and built a community out of our user base of coin payments to basically bootstrap the project called Velis. Okay, I see. Then in terms of cryptocurrency payments, coin payment is proud of its leading position and technology in industry. An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know-how to our viewers?
Yeah, so the know-how of what we've done actually is, like I said earlier, connecting blockchain with artificial intuition. Why that's so exciting, in my opinion, personally, is all blockchains, do a pretty good job of keeping data immutable and protected because it's decentralized. However, the governance of all blockchains still relies on people. They have to vote, they have to update things, they have to agree on the speed of the blockchain, the size of the blocks, and scalability concerns. So we have this issue that's prohibiting some of the older blockchains like Bitcoin from scaling up because people just can't agree on things sometimes. So by combining artificial intuition, I feel like we've solved that problem because now blockchain can make decisions for itself that are best for the network and can't be influenced by people. People can only demand things of the blockchain, Yes. and it will do it. So that seems like a lot better solution than arguing with each other. Oh, that sounds nice. Right. And about coin payment and Velas, I want to ask you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ther and how can I use it? Right. So coin payment's quite easy to use. Think of us as a PayPal, PayPal for cryptocurrencies. So if you have a store online or you want to buy and sell something, or even if you just have a coffee shop and you want to accept payments, you can just sign up, just email an address and a password, and you can start taking payments instantly. With Velas, you can actually use Coin Payments wallet, or you can go to velas.com and you can open a new wallet. If you want to purchase Velas, you can go to bw.com, exx.com. We're right now in talks of getting listed on 6 other exchanges. I'm not at liberty to talk about them yet, but within the next week, all of this is going to be announced. I just don't want to upset any of my partners, right, and say that too early, as excited as I am. But essentially, we do have some Korean exchanges that are going to come online as well. But just to 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you just open a wallet at velas.com. It's free. It takes, 30 seconds. I see. Then we would like to listen to the story of the project. What is Velas? Okay, so Velas is, it's a solution to the current problem that all blockchains are facing, in my opinion. And those problems are quite big. So one of them is centralization. A lot of blockchains centralize at the point of mining. So miners pool together into mining pools, and then there's less and less of them, and they become quite skewed towards certain geographical locations, and then they have too much power there as a result of it. Yes. Proof of stake coins end up also concentrating with people who are committing with really big money into the blockchain, and they don't always act in the best interest. So centralization eventually leads to problems because you have governance issues. The next problem in blockchains is that in order to create adoption, fees need to be very low or non-existent. And the reason why fees exist on all the blockchains is to prevent people from sending too many messages or doing attacks on the network by making them expensive. Now, it makes sense in a traditional blockchain because there's no way to punish or stop somebody from doing whatever they want in an open system. However, the third problem is also it's how do you select people who make the decisions on the network and who become the nodes, so to speak, right? So we've solved all 3 of them, in my opinion. So the first one is how do you select the nodes? Is blockchain picks who is best for the network because artificial intuition can see that. Okay, you're always online, your computer is fast, you have good connection, and you're in the geographical location where transactions are happening. So you're a node. Somebody else somewhere in a different area has lower criteria than you to get lower score. However, if the transactions start to happen in that area, the artificial intuition might switch you and derank you and put somebody else in charge because it's more efficient in that area for them to be a node. So even though you have more coins and other criteria, it will always make decisions based on what's at the given moment is better for the network. Now, as far as the fees, because we have artificial intuition, it can work as a defense mechanism or immune system on the network. If it sees somebody doing something that slows down any of the parameters of the network or causing harm, as it would see to its organism, it could just block those transactions and not put them on a network. And you don't have to punish everybody like traditional blockchains and make them pay fees so that bad players don't do something stupid, right? And then centralization of mining, as well as fixed by the fact that you don't even, in the full beta version of the coin, you don't even need to have coins in your possession. You can just qualify by offering either space or a speed of your computer or bandwidth or uptime or reliability, and you can still be a block producer. And you can't just come in with a lot of money and take control over the network because the network still has to decide if it likes you or not. So it's a relationship-based thing. Yes. Yeah.
Okay. And as you told us before at the previous question, I want to ask you one more time, what is the problem you're trying to solve? Oh, well, those are the three that I just mentioned. And the main one, I think, with the containers that we also introduced, which is quite a revolutionary concept, that allows other blockchains, coins, to be deposited into Velas Wallet. Now, the problem we're solving is for custody, for wallets, and for exchanges, essentially. So instead of running, go back to coin payments as one of my other businesses, and we run about 1,500 coins. And, some of them are tokens, but a lot of them are native blockchains. It's very expensive and takes a lot of time to run each wallet. And Yes, you have it to is. update them, you have to maintain them. There's a lot of involvement. So if you had a Velas wallet and you had a containerized system,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install it, check off whatever coins you want to receive, and just run one wallet instead of 200, 300. And so the staff requirement goes down, the amount of time spent, security practices, all that can be enhanced just focusing on one wallet. So it's good for custody solution, it's for banks, it's good for exchanges. And then also, because of the containers, you're now sending coins that are coming from other blockchains onto our blockchain at the speed of 30,000 transactions a second, which Bitcoin runs at about 10 minutes per block. The speed, so you're accelerating quite a bit, and instead of doing Lightning layer 2 protocol and trusting somebody to run that node, you're actually going off-chain on another chain solution, which is a lot better, and it creates a unification for the whole ecosystem. Okay. Then what is the scope of AI in Velas, and what is the role? Right, so yeah, AI does quite a lot in our system. The main thing, it analyzes current activity flows. It doesn't really know what people are doing or machines or whatever is using the network. It basically works like a human brain in a sense. When you do an activity, your neural pathways will line up, and the more you do it, the more your neurons will align themselves to make that activity easier for you next time. Yes. So artificial intuition on a network will do the same thing. It will have predictive modeling and understand that, okay, so during 9 o'clock to 11 o'clock a.m. London time, there's the highest peak time in the network. So during that time, the network at 8:30 will activate more nodes in that region. And, and it will allow people in that region to make more blocks, and it will speed up the block production time to address that. And it will just organically balance itself right after that peak hour is finished back to where it needs to be. So you'll be able to dynamically adjust its resources. And the reason why that's important is that the blockchains get huge in size when they run really fast. And good example is Ethereum. Their blockchain is quite large at size now to download and sync a full node. Yes, it is. And so the reason for that is it's running at consistent speed, and a lot of data is being stored in it. So if it was able to kind of self-adjust on the fly when it's not needed, it does save some time, save some space, and save some resources required when it's not being used. And we can do that because artificial intuition can actually detect these things and adjust them. In traditional blockchains, people have to vote for everything. And so you could never have such a quick response because you have to collect votes, organize them, and you can't expect of nodes or block producers to be this present on the network because people sleep, they eat, they get tired, they get sick. Machines don't. So artificial intuition in our blockchain makes blockchain, quite amazing actually. Okay. Then what are the uses of Velas blockchain for Right. the users? Sure, yeah. So the main usage are transfer of value of any sort, right? Or you're able to transact in any information that you'd like to do for your project. So you can use it for pretty much anything you use traditional blockchains. So one of the discussions I just had a meeting with the Ukrainian president in New York. Just flew in back from there, and one of the discussions we were having there is switching voting system in Ukraine, national elections, to the blockchain system. So that way everybody can see their vote on the blockchain, knows that it wasn't faked, and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democracy, right? And it's our right to vote. And so knowing that your vote is counted properly, I think it's a huge thing. It avoids, and it eliminates a lot of questions about corruption and any kind of meddling that we keep hearing about in the United States and things like that. So
Valus can be used for that, and we're actually in discussions to do that over there and other governments right now at the same time. But that's just one use case. Another use case, logistical things. So like when people transporting goods and services, you know, when somebody produced meat in a healthy way and it's organic and it's, you know, basically it can be tracked from the moment of the farm that it left to the slaughterhouse to when the sausage is in your fridge, and then you know that that's the same meat, right? Those tracking things are quite amazing, and they can be built on a blockchain. So Valus can be used for anything where blockchain is applicable. However, now you have more stability, more scalability, and access to more tools than any other blockchain. Okay, that's really amazing. Yeah. Then I'm curious how Valus strategy in being developed since now? Sure,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Yeah, so I guess you're asking me about more of a roadmap and what right, yeah. So currently, we're at the pre-alpha stage of the network. So we're working right now on building the stability and getting nodes up and running so that once it's robust enough and it's stable enough, we can roll out the containers. The reason for that, you know, containers will allow other coins to live on our network. And some of these coins are really valuable, like Bitcoin, you know.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network is robust and powerful enough and stable enough before we allow such features, because we wouldn't want to take a risk and you know, harm in any way our customers, especially financially, right, in case there's an issue. So that's pre-alpha stage. At an alpha stage, we will roll out containers, and we're going to start rolling out smart contracts and artificial intuition. At the current stage, artificial intuition is learning from the network activity.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m here and I'm traveling and encouraging people to start using our network. Because the more they use it right now, the easier it will be for us to train and model out the artificial intuition at the launch of alpha version, which will speed up the whole process and help us get to the end goal a lot quicker. So if you're at home watching this, please you know, use Valus right now, send it, receive it, try playing with it, because it will help us tra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aster. Okay, and you told us about the roadmaps, and I'm curious about what are you focusing on now? So right now we're focusing on training the artificial intuition. It's a big job. We've done some tests in our own live environments and simulations, and it's one thing, but it's very different from when you go into real production, and you know, it's pretty much impossible to predict people's behavior on the blockchain when you first started, because it's just so chaotic. Okay. Then, what are some of the strengths or the differences of Valus? So the difference between other blockchains and us, yeah. So one, we support containers, which will be active soon, which will allow receiving and sending of other cryptocurrencies in and out of our chain, which kind of becomes what I call the browser for other blockchains. So you can build smart contracts based on containers of anything you want. You can also send and receive them in private and public mode, which basically makes every coin Monero if you choose to. For privacy-centric people, it's you know, it's a very big feature, especially if you want to hold your funds long-term and you don't necessarily want to be seen on a blockchain that you're a long-term holder of large amount. For some people like myself, I don't necessarily like people know how many Bitcoins I have, because it's just a safety issue, right? And so it's the same thing for a lot of early adopters, and I think that they're going to find that very interesting. Another thing is, again, artificial intuition. Instead of just mining SHA-256, X11, or Scrypt, or any of those protocols, just basically heating up the planet for no real reason, the way we solve this problem is we use delegated AND delegated proof of stake, which is essentially you contribute your computation power to help optimize neural network of artificial intuition, from which we all benefit, and can be used in other projects, not just in Valus. So by participating and giving you computation power, you're actually doing a service to humanity, versus just running endless computation for no reason. Okay. Then let's take a moment to talk about your partnerships in now. Sure, yeah. So one of the big ones that I'm really excited about is MindAI. So Paul, Josh, good friends of mine, we spent a lot of time in Korea last year. I think I was here just short of 2 months. And then, you know, we've traveled around together, kind of meeting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When you're in blockchain, it's funny where you meet people, you know, you're always on the plane, right? So we travel quite a bit, and we've become really good friends. And one of the things that they're doing is they're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y've been working on it for about 11 years, if I'm not mistaken, maybe 12 now, actually. And they're building their artificial intelligence on top of Velos network. So Velos network, it's going to be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entropy, which is the data that it uses to learn and understand its reality, will be stored as a backup. So that way we can kind of use it as a fail-safe and a check for everything that it's doing by dumping it on Velos network. And our node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lso offer storage and get rewarded for it additionally through a MindAI sidechain that is going to be activated sometime in 2020. And so long-term goal, and that's kind of, you know, it's not exactly in our roadmap yet, but it's something since a few weeks ago we've been continuously talking about these things, and we're kind of fantasizing how we want to, you know, change the world. One of the things that came up, we just realized that we could do is we could feed the data from artificial intuition into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and then it could make the decisions that artificial intuition cannot further, and actually further develop the blockchain and help even write its own code. But that is, you know, getting into realm of fantasy that's actually getting pretty real now. So we'll see how that goes, but that actually really excites me, and we're really exploring that right now, because if that works, this is going to be even more amazing than I ever thought. Okay, that sounds really amazing. Okay, then what will the new blockchain ecosystem look like through Velos? Well, it's the ecosystem that is alive. It is the ecosystem that thinks for itself, adjusts to what people need without necessarily knowing what you're doing. It doesn't really care. It's kind of like I said, like your brain. If you grab something from the table many times, you're going to do it faster and faster and more efficiency. So that's what the network does. So the more people use it, the faster it will become. Whatever people use on it, it will adjust to it. So once we launch it to where it will be in 5 years, it's hard to predict, and it's exciting because it will do its own thing. Yes. Quite literally. Yes, it is. Okay, thank you for being together today. Thank you very much. Okay. Appreciate it. 네, 지금까지 벨라스의 알렉산드로프 CE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Appreciate it. 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블록체인에 대해 다양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모두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